안녕하십니까. 선호시대 배선호입니다. 뉴스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정치, 사회의 진짜 이야기, 중앙정부부터 국회, 지방정부, 의회까지 보도뒤에 숨겨진 비하인드와 뜨거운 이슈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진짜 궁금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호시대 배선호입니다. 네, 이재입니다. 네. 오늘 또 이재희 대표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구구 포퓰리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항상 듣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좀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서 한번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니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저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독일마저도 20대 남자들이 구호전당에 그래 투표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좀 설명 독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독일 제가 AFD 구호정당인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20대 남자 유권자들이 투표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슬로건 자체가, 구전당 슬로건 자체가 내 미래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우 성향의 남성들을 자극하는 말들이잖아요. 지금 서양권에서는 지금 이민자 문제, 그리고 경제력이 사실은 그 부모 세대보다는 어려울 수 있는 세대라는 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한 세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불안한 미래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극우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다른 나라의 극우와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네네. 우리나라만 봐도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같고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20대 청년들이 극우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모습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사실 제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친구들도 생각이 없이 그냥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왜 맞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 근데 지금 보면 어쨌거나 세계적 트렌드가 극우화 경향을 가는 조짐이 보이기는 맞아요. 프랑스마저도 얼마 전에 극우 정당 약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도 그렇고,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피즘이라 들어봤어요? 트럼피즘이 맞나? 그 극우 정당에 가까운 극우에 가까운 사람들이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는 그 트럼피즘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방에 있던 극우 정당들이 이제 약진해서 그냥 주류 세계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쨌거나 세계적인 트렌드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서방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예전에 부모 시대보다 낮아지고 또 이민자 때문에 문화적인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정학적 요소가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항상 극우들이 뭘 주장하죠? 얘기할 때 어떤 이념적인 거를 건들죠? 극우들이요? 네. 이념적인 거? 네. 정확히 어떤 건 설명을 좀. 아니, 종북, 좌파, 그렇죠. 네, 이걸로, 종북, 좌파. 네. 항상 이걸로 민주당이랑 아니면 진보당은 항상 네, 니들 종북이지? 빨갱이, 좌파. 이게 지정학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왜냐면 남북으로 아직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국가화되는 경향도 또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 남자들의 문제인가를 고민해보면 사실은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런 극우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게 그들이 봤을 때 네네. 이렇게 자꾸 좌파 얘기하는 게 본인들이 너무 오른쪽에 있어서 다 왼쪽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중간에 있어도 멀리 왼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20대 남자들이 물론 모든 그 20대 남자들이 극우화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희가 20년 전에 청년이었잖아요. 20년 때에 비교해보면, 우리 세대 비교해보면, 극우화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시대적인 현상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들이 과연 극우로 갈까?
저는 물론 갑자기 구구가 대두되는 우리나라 대두되는 전 시기가 일베 저장소가 일베가 나오면서 그렇게 약간 편가르기 그리고 젠더의 갈등 부추기면서 이런 20대 남성들이 그 보면서 자랐잖아요. 이준석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서방 국가는 구구를 주장할 때 순수 민중 그리고 부패한 엘리트를 그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엘리트들이 그걸 조장을 해요. 구구를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거죠. 특히 이준석도 그렇지만 그 혐오를 조장하고. 그 목적이 뭔가요? 자기 정치적 목적이죠. 활용하고. 그러니까 극우 젊은 사람들이 극우화가 되면 본인들한테 어떤 좋은 점이 본인들이 극우니까 그렇죠. 날 도와달라. 근데 뭐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극우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극우가 되려고 하면 극단주의자다. 그러니까 막 혐오와 폭력까지 저번에 그 서부 법원 같은 게 낭동상처럼 그런 극우가 있는 방면에 그냥 조용한 우아한 극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장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자기들은 지시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정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익을 영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갈 목사는 이익을 이 사람들은 그 혐오를 조장함으로써 자기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극우에 가까운 엘리트 집단이 그 혐오를 조장하고 폭력을 방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은 거잖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 정광훈처럼 극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그런 부분을 네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건 보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일반 시민들 중에 네네. 극단주의적인 뭐 분들도 있겠지만 소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뭐 최근에 보면 우리 그 보수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평도 하고 했었던 그 정규재 씨 같은 분들도 지금 그런 것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극우와 같은 행동, 그러니까 극우에 빠지고 약간 그런 논란을 일으키는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 뭐 윤석열, 윤어게인 같은 이제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자기들은 그냥 민주당이 싫대요. 무조건 싫대요. 뭐 민주당이라는 뭐 이렇게 꼭 그런 걸 떠나서도 뭐 좌파들이 싫다라는 그런 용어 쓰는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좀 정치를 좀 더 깊게 아예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있다면 좀 더 깊게 알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어린 시절부터 뭐 펜코라든가 일베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내에 각인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 얘기 토론을 통해서 끌어내자 뭐 해야 되는데 지금은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 생각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아니 근데 각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TV 프로들 보고 유튜브만 봐도 물론 이제 한쪽만 보게 되면 거기에 계속 각인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궁금할 수 있고. 이제 농담에 세뇌에 가까운 각인이 됐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고 그럼 갑자기 뭐 뜬금없이 그 계엄령도 옹호하는 거고 왜 좌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나 계엄한 거다. 개인적으로 그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고 안 믿는 거는 조금 이해는 돼요. 왜요? 네? 왜요? 뭐 이거 뭐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은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아고다 세대.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냥 사실 20대 때는 그런 세대잖아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뉴스를 보고 정치인들 자체를 혐오했던 세대지. 우리는 이렇게 항상 뭐 해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니들 하는 게 뭐여서 그러면서 가끔 우리 때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이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뭐 대변 해준다고 하니까 그쪽에 또 조금씩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마음을 좀 갖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아고다를 통해서 한때 지금 펜코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약간 좀 민주당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사실은 그때 우리 뭐 사전투표함 지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있었죠. 부정선거를 막아보자 해서 뭐 운동을 한 거지. 뭐 선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 있다. 이거는 뭐 어디든 극소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주장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의심 같은 거죠. 뭐 그렇죠. 항상 이상하게 분위기는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 쪽이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선거를 하다 보면 항상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 진짜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있었다. 물론 맞아요. 지금은 아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봐요. 그런 사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뭐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은 어쨌거나 다 오픈돼 있잖아요. 선관위에서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카메라도 설치 있고 CCTV도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의심했던 분들도 합리적 사고 위에서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은 왜 세뇌에 가깝냐? 일단 얘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일단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토론을 통해서 그 사고를 바꿔주겠다. 이건 사실은 이제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 청년들한테는 죄송하게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그 역사를 근현대사는 선택 과목이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과연 그런 뭐 종북, 빨갱이 이렇게 혐오 발언을 서슴없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또 보수 가치라는 게 원래 현 질서, 법 위에서 법을 수호하고 그게 보수의 가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20세기 넘어오면서 21세기가 되면서 보통 진보들은 항상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요. 뭐 환경 문제라든가, 뭐 젠더라든가, 뭐 에너지라든가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수는 어떤 새로운 의제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얘는 보수 쪽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엘리트층이 혐오라든가 젠더 갈등을 부추겨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서방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더 어려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약간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쉽게 빠져들고 그리고 진짜 모해상식한 그 엘리트 중에 그런 감정들을 건드려서 젠더 갈등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성을 혐오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바람도 없게 하잖아요. 특히 뭐 이준석 지금 당대표죠 거기 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남녀 갈라치기로서 유명해졌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엘리트층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층이 만들어졌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베 뭐 저장소라든가 남성 위주의 커뮤니티도 이런 현상을 부추긴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남녀가 갈라져서 사실 젊은 20대층들도 보면 이제 거의 보수화가 되어가고 있는 게 남성층들이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재희 대표도 얘기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20대 남성이 그렇지는 않아요. 네. 물론 그 모든 20대 여성들이 뭐 다 진보적이다는 건 또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근데 사실은 진짜 극우의 생각에 세계관에 빠져 있는 친구들, 뭐 극우는 이념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세계관에 빠져 있는 친구하고 대화는 전혀 되지가 않아요. 진짜 논리도 그거도 빈약해요. 근데도 그 갖고 있는 생각들은 확고해요. 그래서 이 친구랑 통해서 대화를 계속 하면서 너도 이해한다 하면서 대화로서 그 생각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건 어떻게 해주냐. 서로 진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국민 통합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냐면 국민 통합이 사실은 뭐예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뽑았던 국민들, 뭐 동서로 나눠지는 국민들, 지역 갈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하는 그거예요. 지금은 그런 갈등이 아니다. 그 통합이 아니다. 지금은
젠더 갈등, 그죠, 맞아요. 남녀의 통합이 중요하다, 지금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저는 충분히 구구적으로 치우치는 뭐 젊은 친구들 생각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사회 시스템을 바꾸든가, 교육 체계를 바꾸든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무변발하게 유튜브에서 막 구구적인 그 생각들을 내뱉는 구구 유튜버들, 그 사람들을 좀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재희 대표와 극우화되고 가고 있는 서방 국가와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한번 감사합니다. 또 모시고 또 다른 얘기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네, 저는 언제든지 준비는 돼 있으나 아는 게 없어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아유, 저도 잘 모르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요, 어떤 진술화 대화 그런 걸 원하는 거지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자주 찾아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